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수열 테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개차 수열과 응용 수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수열 테마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열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자,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증가되는 형태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 겁먹지 않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수열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역시나 우리 시험에 근접해 가는 그런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할 수열이 바로 개차 수열, 다른 말로 계단 수열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 임의대로 얘기를 한번 붙여본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보게 되는 이 플로우 차트 순서도를 보자마자 어떤 느낌들이 오시죠? 뭐가요? 자, 한 강 한 강이 지날 때마다 순서도의 기호들이 한 개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 몇 개의 순서도를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순서도의 기호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난이도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긴 형태의 순서도를 보더라도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강의를 듣기 전에 특히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뭐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도만 교재에 이렇게 딸랑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이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이 되면 아하, 자, 이 개념이 바로 이런 형태였구나 라고 여러분 교재가 빡빡하게 메모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한 강 한 강 지나면서 다음 강의가 더 궁금해지는 자, 그런 강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로또를 사라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로또에 어떤 뭐 중독이 된 사람이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떠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매일 밤 기도를 했답니다. 자, 100일 기도를 했어요. 자, 100일 기도를 딱 하니까 진짜로 100일 만에 신이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제발 로또를 사라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쵸? 우리는 항상 어떤 희망과 꿈, 소원을 가끔씩 빌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소원을 빌면서도 정작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또를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절대 당첨될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물론 그 노력이라는 것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듣지도 않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강 한 강 열심히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기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손에 자격증이 들려질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 내용과 별로 상관은 없는 거지만 여러분의 어떤 자신감과 여러분의 어떤 집중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다음 강의에도 자, 또 다른 예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보게 될 이 수열은 우선 자, 문제의 내용을 딱 보자마자 좀 긴장을 하게 되죠. 자, 숫자가 1, 2, 4, 7, 11, 16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숫자가 1, 2, 3, 4, 5 1씩 증가하는 숫자의 형태를 보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 수열부터는 숫자가 1, 2, 3, 4, 5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1, 2, 4, 7, 11, 16으로 증가되는데 과연 이 숫자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되고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수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맨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수열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문제는 어떠한 규칙을 갖고 반복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바로 분석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강 한강 공부하면서 이런 분석력을 여러분한테 키워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임무가 되겠고, 여러분들은 한강 한강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분석력을 스스로 키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자, 수열 숫자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만 딱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이 플로우 차트와 저 내용 외에도 약간의 어떤 지문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이 플로우 차트는 어떠한 경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순서도니까, 그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는 이러이러한 변수가 사용될 거니까 이 순서도를 해결하세요, 이렇게 지문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그 지문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읽어보면서 그 문제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뒷부분의 강의를 가면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보면서 제가 그 지문을 분석하는 역도 키워 드릴 겁니다. 자, 이번 기초 강의 진행되고 있는 수열 강의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1247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플로우 차트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딸랑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칠판을 보니까 자, 숫자가 1, 2, 4, 7, 11, 16, 22, 29, 37, 46까지 증가되면서 중간에 전부 다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자, 정확한 답을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전체의 합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어요. 이 전체의 합계. 자, 일단 다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다 더했을 때 그 합계가 얼마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덧셈을 해서 답이 얼마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아, 이거 전체 합계를 내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을 공부하니까 아, 이 전체의 숫자를 다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플로우 차트 속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썸은 썸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 모양의 식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변수를 썸이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 썸은 썸 플러스 그리고 네모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네모 안에다가 저 숫자를 1, 2, 4, 7, 11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썸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저 숫자의 합계를 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변수라는 것은 문제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문제에서 이 모양, 자, 이 모양부터 먼저 찾을게요. 자, 이 모양의 변수를 찾아보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보인다, 그죠? n은 n 플러스 k, h는 h 플러스 n.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야? 여기 있는 내용들의 합계를 구할 거단 말이죠. 그럼 합계를 구할 때 사용되는 변수는 합계와 연관된 변수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변수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래머들이. 왜? 자기가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합을 0으로 하게 되면 보통 썸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s라는 변수도 많이 쓰지만, 지난 필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컴퓨터의 전문가들, 지금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 정도 되는 각계 학교의 그 전산 관련 교수님들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컴퓨터를 하는 이 컴퓨터 전공자들은 언어에 좀 약했어요.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글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교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배 프로그래머들도 h라는 변수로 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마지막에 h는 h 플러스 n이라는 값, 이 자체가 합을 구하는 처리 과정의 식이 될 거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이 개념은 잡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다시 말해서 s는 s 플러스 네모에다가 이 네모 안에다가 우리는 뭘 넣으면 된다? 저 숫자 1, 2, 4, 7, 11, 16을 한 개씩 집어넣기만 하면
그래서 반복만 하면 S라는 변수 속에 전체 합이 누적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도 H는 H 플러스 N에서 이 N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한 개씩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우리는 썸은 썸 플러스 누적 대상, H는 H 플러스 N이라는 식을 통해서 N 값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저 N 값이라는 것은 1, 2, 4, 7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 N 값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N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N 값을 역시나 뭘로 만들어주면 돼? 이 값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N을 통해서 저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 문제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규칙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 숫자가 어떠한 규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자, 1 다음에 2가 됐어요. 2 다음에 4가 됐어요. 자, 1 다음에 2가 됐고 2 다음에 4가 됐어요. 자, 이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직접 아마 선생님 알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찾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 다음에 2가 됐어요. 어떻게? 얘가 1이 증가가 됐구나. 그죠? 자, 2 다음에 4가 됐어요. 얘는 2가 증가가 됐구나. 그러면 4 다음에 7이 됐어요. 4 다음에 7이 되면 얘는 3이 증가가 됐구나. 그러면 4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11이 되겠죠. 5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16이 되겠죠. 이 규칙을 이제 찾았어요. 그쵸? 자,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의 관계는 일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수를 2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n 자리에 이 숫자들을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n을 우리는 만들 거예요. 뭐를? 이 숫자를 우리가 저 n 자리에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럼 저 n을 어떻게 만들 거냐죠. 이 n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와 1씩 더해주면 된다. 앞에 있는 숫자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숫자와 2를 더해주면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이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숫자와 1을 더해서 2를 만들고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2를 더해서 4를 만들고 7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자기 앞에 있는 숫자와 3을 더해서 7을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무슨 얘기? 여기 있는 이 숫자가 1, 2, 3, 4, 5로 증가하는 얘네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뭘로 만들까? 숫자가 1, 2, 3, 4, 5로 바뀌는 거를 만들 때 숫자가 1, 2, 3, 4, 5 해서 쭉쭉쭉 바뀌게 만드는 식 대답해 보세요. 뭐? 그쵸? i는 i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그쵸? 센티는 센티 플러스 1, 뭐는 뭐 플러스 1이 1, 2, 3, 4, 5, 6, 7, 8, 9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변수가 여기서 뭘로 사용됐겠어요? k죠. k. k는 k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k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구나 라고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죠. k 값이 1, 2, 3, 4, 5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쓰게 된다? n이라는 변수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n을 만듭시다. 새로운 n을 탄생시킵시다. 새로운 n을 탄생시키는데 새로운 n은 뭘로? k로서 탄생을 시키는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있는 n 값에다가 뭐를? k 값을 누계를 시켜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에다가 k 값 더해주고 현재 여기에다가 k 값 더해주고 현재 n에다가 k 값 더해주고 현재 n에다가 k 값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누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k 값을 n을 통해서 n을 만들어주는 거야. 새로운 n을. 그러면 이 k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k 값을 이렇게 1, 2, 3, 4, 5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식 이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식이 뭐다? 그쵸?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이 k 값을 통해서 k 값은 어떻게 1, 2, 3, 4, 5로 증가시켜줘요. 얘는 1, 2, 3, 4, 5로 만들어줘서 결국 이 자리에다가 첫 번째는 1을 넣고 그 다음에는 2를 넣고 그 다음에 3을 넣게 되는 거죠. 위에서 k 값을 1, 2, 3, 4, 5로 바꿔주니까 그 첫 번째 1이 들어왔을 때 n 값, 앞에 있는 이 n 값과 1을 더해서 2를 만들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앞에 있는 2와 k 값을 더해서 4를 만들고 한 바퀴 돌아서 앞에 있는 n과 k 값을 더해서 새로운 n을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k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는 얘네들과 n 값을 만들어서 최종 n이 탄생이 되면 그 n 값을 h에다가 누계시켜서 최종 합계를 구해주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우리가 이름하여 계차 수열이다. 계단식으로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계차 수열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 개 안 되지만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세 가지 삼총사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계차 수열 공식이다. 계차 수열의 공식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계차 수열의 공식. 계차 수열이라는 것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계차 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2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암산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2를 만들었고 4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8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4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제가 임의로 지금 즉흥적으로 새로운 계차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계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2고요. 두 번째 4고요. 세 번째 8이고 네 번째 14고 규칙을 찾으셨다면 다음 숫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규칙 찾으셨습니까? 자, 그 규칙이 뭡니까? 2와 4 사이에는 뭐다? 2가 증가했구나. 4와 8 사이에도 뭐야? 4와 8 사이에는 4가 증가했구나. 8과 14 사이에는 뭐야? 6이 증가했구나.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증가해야 돼? 8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22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계차 수열이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변수는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겠지만 얘를 k라는 변수로 쓰겠다라고 정했으면 k는 k 플러스 얼마? 2라는 값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얘가 2, 4, 6, 8이니까 2씩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를 만들어서 얘를 누계시켜서 이 n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n은 n 플러스 k가 와야 되죠.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2, 4, 8, 14, 22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h라는 변수를 써서 h는 h 플러스 n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n을 누계시켜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이 계차 수열도 이 세 가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 거다? 계차 수열의 공식이다. 그 계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2식 증가하는 형태의 계단식이 나올 수도 있고 계단을 두 칸씩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얘는 k는 k 플러스 1이니까 1씩 건너뛰면서 저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규칙만 찾아내면 k 값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차 수열의 공식은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살짝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차 수열의 공식 3단계는 k 값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k 값을 누계를 시켜서 n 값을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최종 h라는 변수 또는 sum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누계를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계차 수열의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얼마까지 반복을 해야 될 거냐? 얘는 22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k 값이 8이 나올 때까지만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46까지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뒤에서 점점점이라는 게 아니라 46까지의 합계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46까지 구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k 값을 얼마까지 반복시키면 되느냐? k 값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k 값의 변화는 여기서 1로 변했죠. 1과 2 사이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 변했네요. k 값이 9까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전은 얼마? k 값이 9까지 만들어지면 돼. k 값이 9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은 k가 들어가는 최종 자리 이곳에 마지막에 뭐가? 9가 들어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9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되는 이 k가 9가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이 k는 얼마?
8이 되어야만 최종 9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거꾸로 따라서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올라가야 될 K값은 8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K가 9보다 작으냐? yes, 맞죠? K가 9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8이니까 이쪽에 S고 이쪽에 노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순환문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순환문이 또 한번 복습하면서 볼까요? 이 순환문이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다.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다. 이게 작다니까, 작다의 반대가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no가 되고 이쪽이 yes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에 올라가는 수가 8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값이 9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yes다. 그럼 9, 10 얘네들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8일 올라가면 되죠. 결국 저 모양이나 이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개차수열 첫 번째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마냥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나다니면서 아, 재밌다.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물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들께서 이 강의를 처음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딱 덮고 1시간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억난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강의를 들을 때 이해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강의를 듣고 비전공자 분들은 다시 1회독을 하고 되돌아와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정리가 다 되세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강의 듣고 복습해 보려니까 기억이 안 나서 앞에 거 다시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체 진도를 다 못 들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렇다고 뒷부분 가서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듣는다. 앞부분에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뒷부분 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르듯이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돌아오면서 개념을 잡으면서 정리하신다면 그게 더 완벽한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초기치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초기치는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초기치에서 괄호가 나오는 문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괄호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괄호가 비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괄호 안의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초기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게 초기치가 0을 넣어야 될까? 1을 넣어야 될까? 뭔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찍자 해서 0을 찍으면 1이 답이고 1을 찍으면 0이 답이고 어떡하겠어요? 그쵸?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이거 다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 더하는 목적에 부합한가 안 한가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n자리에다가 저기 있는 저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저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저 숫자를 만들어줘야 돼. 저 숫자를 만드는 것은 n을 통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n을 통해서 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1, 2, 3, 4, 5가 필요한 거야. 그 1, 2, 3, 4, 5를 누가 만들었어? k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k 값은 앞에다가 적으란 얘기야. K값과 N값과 H값에서 K값의 시작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1이 만들어졌죠. K값의 시작은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K값의 시작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얘가 1이 된다고 이 K가 1이 아니죠.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이 K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기치가 0인 거야. 정리되셨어요? 그럼 n의 초기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n의 초기치는 이 n이 뭐가 돼야 돼요? 이 n이 돼야 되는 수는 이 앞에 있는 이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n 있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n은 k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n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2를 만들어줘야 돼. 이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1과 K값에 1을 더해서 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n을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1은 이것도 역시 n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모든 순서도의 첫 번째 시작에서 이 값에서 첫 번째 이 n을 뭘 만들어주는 거야? 2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2를 만들기 위해서 이 n 값은 뭐가 돼야 돼?
앞에 있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n의 초기치는 1인 거예요. 이 n의 초기치 1이라는 것은 이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값. 정리가 되십니까? 저 값의 1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탄생되는 n은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 k값 1과 앞에 있는 n값 1을 통해서 1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k값의 1은 여기서 1이 만들어지는 거고 k값의 초기치를 0으로 만들면서 1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 n값은 앞에 있는 n값 1에다가 k값을 더해서 2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n의 초기치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n의 첫 번째로 만드는 숫자가 뭐다? 여기 n의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수는 2가 만들어져요. 그쵸? 앞에 있는 n1과 k값 1을 통해서 2를 만들어주죠. 그럼 이 n에다가 첫 번째 뭐가 들어가? 2가 맨 처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얘네들을 다 합하는 건데 맨 처음에 합계 구할 때 2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1이 안 들어간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만 구하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h에다가 미리 앞에 있는 이 1을 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의 초기치가 1이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잘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치까지 확인하면서 개차수열의 원리를 파악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이번 시간에 중요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한 2개 정도 더 볼 건데요.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죠? 똑같은 숫자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가 있는 순서도입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1, 2, 4, 7, 11, 16, 22, 29, 37, 46 앞에 거랑 똑같은데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차이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 숫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1, 2, 3, 4, 5, 6, 7, 8, 9라는 K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쵸? 자, 실제 시험 문제처럼 제가 괄호를 비워놨어요. 자, 정답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살짝 가려놓고 한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따로 맨 뒤에 이제 정답을 넣어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때 빨리빨리 보시라고 바로 여기 뒤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자나 그쵸? 포스트잇으로 살짝 가려놓고 한번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바로 이제 답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이 문제는 개차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한 번은 플러스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하는 거는 있다 생각하고 우선 개차수열의 공식을 먼저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공식을 적어보려고 하니까 펜이 또 말을 안 듣네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개차수열의 공식은 첫 번째 K값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 K값은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값이 1씩 증가하는 식이 나와줘야 되고 이 K값을 이용을 해서 저기 있는 1, 2, 4, 7, 11, 16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 변수를 우리가 n이라고 사용이 됐고 n은 n 플러스 k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최종 저기에 있는 전체에 대한 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들여다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과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한 번은 더할 때 h는 h 플러스 n 값을 더하게 되고 한 번을 뺄 때는 h는 h 마이너스 n 값으로 한 번을 빼주게 되면 되죠. 자, 짝수일 경우에 더하느냐, 홀수일 경우에 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먼저 홀수냐 짝수냐를 판단을 할 때 mod 함수를 이용해서 k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k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를 볼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기 적혀있는 숫자가 1, 2, 4, 7, 1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4 앞에 플러스가 붙어있어요. 저거는 홀수냐 짝수냐 앞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자체에 붙어있는 거죠. 우리가 홀수냐 짝수냐를 붙여주는 부분에서는 K값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과 2 사이에 K값 1이 있고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볼게요. 1과 2 사이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개념 잡으시죠? 그쵸?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K값이 1일 경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K값이 2일 경우에 플러스가 붙은 거고, K값이 3일 경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K값이 4일 경우에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결국 짝수일 때 플러스가 붙은 거고,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무슨 값이? K값이. 그죠? 자, 그걸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답을 적으면서 확인해 보죠. 자, 1번 답은 K는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N은 N 플러스 K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K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는 것은 이쪽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 부분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쵸? 짝수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K 값이 짝수일 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일 때 H 값은 H 플러스 N이라는 값이 와야 되고, K 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쪽이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 부분에서 H는 H 마이너스 N이 와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개차수열의 문제는 기능사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이 개차수열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혼합해서 나올 가망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기에서 N 값을 따라서 보호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K 값을 이용해서 보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K 값이 1일 때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는 거고 K 값이 2일 때 플러스 4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K를 2로 나눴을 때 짝수일 경우에는 H 값을 누게 덧셈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홀수일 경우는 뺄셈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뭘 합니까? 자, 여기 K값 다 적어봤죠? K값은 언제까지 증가시키면 돼? 그쵸? 9까지만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K값을 9까지 증가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5번 답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5번 답이 뭘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K값이 어디에서 사용됐는가를 먼저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마지막 K값. 첫 번째 K값 어디서 사용됐습니까? 자, K값이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K값이 사용이 첫 번째로 됐고 계속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역시나 마지막 K값도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K값에서 첫 번째는 1이 사용되는 거야. 1이 사용되는 거고 마지막은 K값이 9가 사용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치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K값의 초기치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K값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K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1이 되려면 이 K값의 초기치는 뭐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분석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K값의 마지막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K값이 9가 돼야 돼. 그러면 어느 K값? 이 K값이 마지막에 9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있는 이 K값은 8이 만들어지면 되죠. 8을 거슬러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숫자가 8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8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마름모에서 K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얼마보다? 그쵸? 9보다 작은 수의 가장 큰 수가 8이니까 K값이 9보다 작은 8까지는 위로 올라가 줘라. 그래야 마지막 9까지 K값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순서도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 부등호가 역시나 크거나 같다로 나오게 되면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H를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저기 전체의 정답이 우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컴퓨터라는 이 녀석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짜놓은 알고리즘대로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저 계산을 다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지가 스스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런 프로그래머가 이런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컴퓨터는 그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자,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답이 K는 K 플러스 1. 2번 답이 N은 N 플러스 K. 자, 3번 답이 H-N이고 4번 답이 H 플러스 N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답은 9가 들어가면 된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려서 과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리고 출제위원도 사실은 그 프로그래머 출신들이 많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짤 때 순서에 따라서 괄호의 번호를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판서를 지우고 한번 보세요.
자, 순서에 따라서 괄호를 1번부터 5번까지 매깁니다. 우리 알고리즘의 만점은 30점이에요. 그죠? 그 30점 중에서 괄호가 만약에 이렇게 5개가 나온다면 한 개당 배점이 5, 6이 30이니까 한 개당 배점이 6점씩이나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배점이 상당히 크죠? 만약에 괄호가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괄호가 1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괄호가 5개 내지 6개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6개가 나오면 괄호 한 개당 5점이에요. 알고리즘은요, 30점 만점에 한 개 틀리면 6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거예요. 전산영어 그리고 신기술 동량은 전체 만점이 10점이죠. 역시나 괄호가 5개 나와요. 5개 나오는데 한 개 틀리면 2점이 날아가는 거지만 알고리즘은 괄호 한 개가 틀리면 6점이 날아가 버리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괄호 한 개 한 개를 신경을 써야 되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출제위원이 괄호의 번호를 여기를 1번, 2번, 여기를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순서상 이쪽을 먼저 실행하고 이쪽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플로차트라면 이쪽이 3번이고 이쪽이 4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좌측부터 우측으로 쫙 읽잖아요. 그러니까 괄호에는 번호를 생각하지 않고 얘가 4번이고 얘가 3번인데도 불구하고 3번 답을 4번에 넣고 4번 답을 3번에 넣고 이렇게 해서 둘 다 틀리는 경우가 과거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다 알고도 이런 괄호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경우 그 공단 측에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OMR 카드로 직접 작성을 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쵸? 주관식이라면 여기에 답을 직접 적어 놓으면 틀릴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40지 선다형 중에서 그 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답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차 수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확인을 해 봤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주 테마가 이제 개차 수열인데, 이제 개차 수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이제 응용 수열을, 2개 정도 더 보겠는데, 이번에는 1, 2, 3, 4, 5, 6이 만들어지면서 점점점이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비교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충 보니까 100까지 가네요. 그죠? 자,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제는 덧셈이 아니고, 뺄셈도 아니고, 곱셈이에요. 그죠? 근데 곱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가 마이너스 음수까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역시나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수열 테마예요. 그죠?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느냐를 유심히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숫자가 어떻게 1, 2, 3, 4, 5, 6으로 증가하죠. 그럼 뭐만 필요해? 별은 별 플러스 1, i는 i 플러스 1, k는 k 플러스 1.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숫자를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초기치가 n, h, SW, SW 나온 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스위치 변수가 조금 응용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리고 n은 n 플러스 1이 나왔어. 자,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쵸? 저 숫자를 1, 2, 3, 4, 5, 6으로 증가시켜주는 게 n은 n 플러스 1이 하는 일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스위치를 물었어요. 스위치가 0이냐? 라고 물었어요. 스위치 초기치가 위에서 0을 줬어요. 스위치가 0이냐 물었으니까 0이죠. 스위치가 0이니까 이쪽으로 오네요. 그죠? 스위치가 0이 아니면 이쪽으로 오네요. 결국 스위치 변수가 하는 역할은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 먹고 자고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래그 변수는 한 번만 먹고 계속 잔다 그랬잖아요. 지금 스위치는 한 번은 먹고 자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와서 보니까 h는 h라는 앞뒤가 똑같은 이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쪽은 곱하기 n이고 이쪽은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했네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 혼란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곱셈이에요. 덧셈 대신에 곱셈으로 바뀐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곱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앞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변수를 h로 줬다면 h는 h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n은 n 플러스 1을 통해서 1, 2, 3, 4, 5 만들어주고 h에 누적시키게끔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는 곱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h는 h 앞뒤가 똑같은 모양 만들어 놓고 곱하기 n으로만 바꾸면 이 결과는 똑같은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그런데 아까 앞에서 풀어봤던 것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때 h는 h 플러스 n과 h는 h 마이너스 n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쵸? 근데 곱셈일 경우에 한 번은 곱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곱한단 말이야. 그쵸?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 말고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적으면 h는 h 곱하기 마이너스 n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h는 h 곱하기 n, h는 h 곱하기 마이너스 n 이렇게 적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붙어버리면 컴퓨터에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분리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은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n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거는 아, 이 식은 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항상 이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은 양수를 곱하고 한 번은 음수를 곱한다. 이거 생각하면 되죠. 자, 보세요. 1은 양수예요. 마이너스 2는 음수예요. 3은 양수고 4는 마이너스 4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양수를 곱하고 한 번은 음수를 곱하고 한 번은 양수를 곱하고 한 번은 음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MOD 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죠? 홀수일 경우에는 양수를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짝수일 경우는 음수를 곱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바꿨다는 것 뿐이에요. 규칙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스위치가 0일 경우에는 양수를 곱하고 그거를 누적시키고 얘는 스위치가 0이 아닐 때는 음수를 곱하고 누적시키고 다음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스위치가 0인 상태에서 넘어왔을 때는 다음번 갈 때 스위치 1로 바꿔주고 자, 스위치 1로 바꿔주고 넘어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스위치가 0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죠. 그럼 스위치가 1일 때 이거 실행하고 한 번은 곱해주고 마이너스 음수를 곱해주고 난 다음에 스위치를 0으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먹고 자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 이걸 언제까지? 점점점에서 문제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아 100까지 가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 K가 100보다 작은데요. 99까지 아닙니까? 또 이런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자, n이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지막 99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99가 올라가면 이 99가 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99가 여기에 가는 거잖아. 그러면 최종 탄생되는 n이 100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마지막 100까지 곱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99가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k가 100보다 작으면 예스하라 이 말이죠. 그쵸? 이렇게 판단하면 이 알고리즘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쵸? 강의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 개념이 5강, 10강, 15강, 20강이 끝이에요. 19강까지가 끝이에요. 가다 보면 이 느낌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게 돼요.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대고 얘기를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좀 버리자. 그죠? 물론 수학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수학적인 개념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상식을 잠시 정보처리 시험 칠 때까지만 버려두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와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죠? 그게 가장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막 설명하는데, 내 상식으로는요, 이거 아닌데요? 내 상식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비전공자로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자격증을 손에 넣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IT 전문가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IT 전문가가 되기 바로 전까지는 이 컴퓨터 생각을 좀 하자는 얘기죠. 그쵸?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에 관련된 얘기도 해봤지만 결국 스위치 변수를 동원해서 한 번은 음수를 곱하고 한 번은 양수를 곱하는 과정을 만들어줬지만 이 알고리즘에서도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n값을 통해서 n값을 1부터 100까지 만들어주는 게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분수입니다. 자, 분수인데 역시나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쵸? 앞에도 적어 드렸으니까. 자, 펜이 또 사라졌어요. 아까 그죠? 펜이 여기 있네요. 자,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쭉쭉 가서 10분의 1까지 더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죠? 어차피 1분의 1도 1이고 얘도 1인데. 그쵸? 1분의 1부터 하면 될 것을 굳이 앞에다 1을 또 하나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열들이 중간중간에 새로운 것들을 막 넣으면서 괄호 안에 답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 그러니까 좌측, 우측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저거 다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저거 다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죠? 이거 한 개 한 개 만들어서 이거 한 개 한 개 만들어서 모두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는 S라는 변수를 누적 합계 변수를 썼다, 그죠? 그러면 S는 S 플러스 누적 대상이 와주면 돼요.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된다? 분수 들어가면 되죠. 분수를 넣으려고 하니까 규칙을 찾아보니까 1, 2, 3, 4 해서 10까지 가죠. 그럼 이 분수의 이 분모의 변수를 I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I분의 뭐 쓰면 돼? 분자는 다 1이잖아. 그럼 1 적어주면 돼. 아, I분의 1을 S에다가 계속 누계를 시키는 그 알고리즘이구나. 다 됐어요. 끝났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을 1부터 10까지 바꿔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i분의 1이라는 값이 결국 i 값이 1이 들어옴으로써 1분의 1이 나오고 한 바퀴 더 돌면은 i 값이 2가 바뀌면서 2분의 1이 오고 3분의 1이 오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s에 계속 누계를 시키는 거구나. 그죠? 자, 이렇게 누계를 시켜서 결국 언제까지? 10분의 1까지 만들 거니까 i 값이 마지막 10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i 값이 마지막에 자, 이 i 값이 마지막에 10이 되면 되죠. 그죠? 얘가 10이 되려면 얘가 10이 돼야 돼. 얘가 10이 되려면 이 i는 9가 돼야 돼.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숫자가 9가 올라가주면 된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부등호가 가운데 띡 적혀 있는데 지금은 yes, no가 빠지면서 땡땡 콜론 나와 있고 이쪽이 작다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여기에 크거나 같다 해서 예수노를 붙이든지 여기에 작거나 해서 예수노를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너무 쉬운 게 여기 갈로가 딱 비어져 있어요. 저기 답이 뭘까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는 이거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죠. 여기가 갈로 비어져 있어요. 여기가 크거나 같다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작다예요.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고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예요. 이렇게 나와주면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9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i 대 12 i하고 10이 작다 i가 10보다 작을 때 올라가라. 9가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러면 전체 수납은 다 만들어진 거야.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얘예요. 얘가 없어요. 지금 i 값을 만들었잖아요. i 값을 만들어서 i분의 1을 쓰니까 1분의 1부터 만들어진 거야. 우리의 목적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이 1부터 시작해서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첫 번째 만들어지는 i분의 1에서 1분의 1이 만들어지고 이 1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얘예요. 그래서 S의 초기치는 1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이 S의 초기치 1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맨 처음에 이 1을 미리 S에다가 담아두고 시작한 거예요. 그쵸? 맨 처음에 1은 덧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S의 초기치에다가 미리 담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이 1과 마지막까지 더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 페이지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앞 페이지랑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자 여기서는 이제 개차수열이니까 그렇고 오늘 문제는 다 개차수열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합계의 초기치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놔요.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지난번 공부했던 수업 시간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S는 S 플러스 I 값을 쓴다. 그러면 여기 I의 초기치는 0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가하는 I는 I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서 I 값이 0이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1이 만들어지면서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S의 초기치는 0부터 시작하게 돼요. 왜? 1부터 더 할 거니까 이 I에 1이 들어가니까 이 S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1부터 누계가 되니까. 그러면 이 S의 초기치는 0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S의 초기치가 1이 들어간 이유가 맨 앞에 있는 얘 때문에 1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기초 강의에서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뒤에 한 9강, 10강 가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옛날에 선생님이 이럴 경우에 S의 초기치는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성공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플로 차트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예제인데 뭐가 차이가 있나 보죠. 자, 초기치가 얘는 S고 얘는 I는 1이에요. 쟤는 I가 0이고 S가 1인데 얘는 I가 1이에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자는 선증가, 후증가, 선처리, 후처리 이런 개념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S는 S 플러스 I분의 1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I 값, 얘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보기가 좀 뭐합니다. 얘를 제가 다르게 적을게요. I분의 1입니다. 얘가 그죠? I분의 1.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다가 이 I 값을 1부터 10까지 변화시키면서 I가 1일 때는 1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쭉쭉쭉 가서 10분의 1까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I 자리에다가 첫 번째 1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I가 1이 와야 되니까 I의 초기치가 1인 거죠. 근데 얘는 왜 0이었나? 얘는 I를 여기서 1을 만들어주죠. 이 0이라는 I의 값은 이쪽에 우변에 0이 들어오니까 새롭게 탄생되는 I가 1이 되니까 이 1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1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순서를 바뀌기 때문에 I의 초기치가 바뀌는 건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 부분에서 이 첫 번째 이 I가 뭐냐? 1분의 1이야. 그럼 이 I는 1이죠. 1이니까 1인 거야.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I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알고리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쵸?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 I와 10을 비교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여기 마지막에 이 I에 뭐가 들어와야 돼? 10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마지막에 여기 도착하는 게 10이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여기는 아까 9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9가 들어와야 되죠. 여기 9가 들어와서 10을 만들어서 10을 넣는 거고 얘는 여기에 바로 1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0이 마지막에 올라와 줘야 돼. 돌아서 가보면 I가 1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10, 9, 8, 7이 전부 다 올라가 줘야 되죠.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과물은 얘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딱 4개의 순서들을 봤어요. 기차 수열 2개, 그리고 응용 수열 2개를 봤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알고리즘 5강의 수열 테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수열 문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딱 하나만 피보나치 수열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죠.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예습하신다 그러면 뭘 예습하셔야 되냐면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 증가하는 규칙이 뭐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죠.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정보 처리에 붙어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공부한 데서만 시험에 나오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뒤통수를 맞으면서 로또를 사라란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점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 피보나치 수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